안녕하세요. 민수책방 주인장 김민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요, 머릿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하였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을 꽤나 당혹스럽게 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조그만 유혹에 돈들리고 나태해져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과연 인간은 나비처럼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속단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아. 어려워. 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좋고 그걸 원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변화를 원하고 조금은 나의 발전, 나의 인생을 색다르게 살고 싶다면 내가 지금 현재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배철영 교수님의 승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했고요. 이 책은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은 바로 이 시면이었습니다. 시면을 첫 책으로요, 수련, 정적, 그리고 이번에 승화, 이 책입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흠모할 수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정, 내 안에 가지를 치는 용기. 후기 스토아 철학자이자 제정 로마의 재상이었던 제네카는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폭풍우가 갑자기 불어닥칠 수도 있고 배가 파산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예상 밖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막연하게 최선을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준비한다. 한자 전정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미리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용기이다. 저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이 무의미한 시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놀이이다.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는 우연히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동사 happen에서 유래한다. 행복한 사람은 이 우연한 순간을 운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경주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그럭저럭 산다. 두려운 것 자체가 불행이다. 두려움은 아픔과 고통을 배가시킨다. 우리는 실제보다 그것에 대한 상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공포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다. 해를 당할 거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 폐해는 우리를 엄습해 인해 우리를 질식시킨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역경은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개개인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선진국은 선진적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이다. 선진적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위해 혹은 자신이 목숨 바쳐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를 위해 쓸데없는 것을 전정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인 전염병을 물러날 때까지 자신의 삶에 여기저기 퍼져있는 이기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전정할 절호의 기회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전정할 것인가? 어쩌면 이 전정해야 할 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가 전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전정을 꼭 해보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너무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취미, 나를 정의하는 것들. 19세기까지 우리 인간의 수명은 기껏해야 50년이었다. 소수에게만 적용되던 의학 혜택이 20세기 들어 대중에게도 전달됐다. 오늘날 수명은 100년 전과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근대인들의 인생은 가족을 중심으로 정해갔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가진 뒤 결혼해 자식을 낳는다.
장년이 된 인간은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말년을 즐긴다. 현대인들은 놀라운 의학의 발전으로 19세기의 거의 2배인 100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첫 50년인 화목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생물학적인 의무를 위해 전념했다면 두 번째 50년인 정신적이며 영적인 의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다.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불안이며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합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인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기버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해를 증진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자신을 천재로 둔갑시키는 학교입니다.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업적의 일관성은 한 예술가의 고독이 만든 손길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남은 50년을 우리 자신이 정한 문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가족이 없거나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외톨이였으며 뉴턴은 독신주의자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외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통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특히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자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이들은 종종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도 한다. 사람들은 천재들이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들의 천재성은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지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랑과 우정은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다. 철학자 키케로는 인생에서 우정만큼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현대인에게는 사랑과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자산이 등장했다. 인간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만큼 비인간관계도 중요해졌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고독이며 그 고독 가운데 자신을 위한 열정이 취미다.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취미는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다. 나의 직업은 생계를 보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직업은 공동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수능과 충성이 미덕이다. 이 미덕은 종종 개성보다는 체면 지키기와 통일성이 요구된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내가 자주 하는 것, 바로 취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취미는 주관적이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배움이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이 판단하는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배움이 바로 취미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취미생활로 당신 삶의 정체성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정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많이 몰려다닐 때 몰려다니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내가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철학하고 혼자 산에 가기도 하고요. 혼자 수영을 하고 혼자 골프를 치고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 어쩌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정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취미이다. 내가 오늘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생활 패턴들,
그것이 다 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의 생각을, 의견을 메모리로 담아서 남겨놓은 것도 또한 나의 취미 활동이자 나를 정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100년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나에게 보내는 정중한 초대.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주의 주인인 시간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라는 말로 우주의 핵심을 간파했다. 지구의 중요한 자산인 인간도 우주의 시민답게 당연히 변한다. 현대인들은 변화하는 인간을 늙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 늙음이라는 영어 aging의 본래 의미는 생동하다, 영화하다 라는 의미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어린아이도 늙고 중년도 늙는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만물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자 특징이다. 만일 어떤 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변화도 멈춘다. 만일 내가 스스로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방치하거나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불행이 발생한다. 그런 방치가 부패다. 만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삶의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무드질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나를 부패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연마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산을 떤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인간은 자발적 수고 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은 코치의 조언을 참고해 신발을 동여매고 매일 스스로 달려야 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나의 변화를 보고 상대방도 그 기운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새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진화한다. 변화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이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하는 섬세한 연습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자신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하고 있는 중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주길, 변화해주길 바라죠. 내가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노력과 변화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함께 변화를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초대를 하는 거죠. 내가 변화를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노력을 알아준다면 서로가 너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변화를 원한다면 습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승화되는 그런 현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배철영 교수님의 신작 승화, 이 책을 추천합니다.